자, 정태현 변호사. 예. 오늘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네. 다만 저는 7대2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방금 우리 전에 예, 조수진 차장하고 김민창 기자가 얘기했던 건데. 8대1로 나와서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예. 더 인용 결정이 더 많이 나왔고 또 이 판결 자체가 우리 최초로 정당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예. 그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그 정당의 그 활동 범위도 정해줄 뿐더러 네. 오히려 우리 진보 정치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이 사람들은 진보 정치가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면서 남한의 폭력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 당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진보가 아닙니다. 근데 국가가 잘 되려면 보수화가 있어야 되고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의 건강한 진보는 이런 소위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가려져 왔습니다. 네. 이제 거기다 확고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진보가 더 앞으로 더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보에서 주사파, 그건 진보가 북한식 아닙니다.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을 떼어줌으로써 그렇습니다. 오히려 진보의 공간을 넓혀줬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호 소장 어때요? 예. 저도 참 21세기 이 백주 대낮에 19세기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어떤 정당을 대한민국 심판한다. 이건 국제적으로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네. 예. 그래서 8대1이 저도 의외로 놀라운 결과인데 저는 이 심판의 결과가 민심의 결과라고 봅니다. 네. 예, 그게 바로 민심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고 또 이정희 대표가 패배했다. 오늘 나는 패배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패배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어떤 정부 보수 세력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예. 그건 국민 민심에 대한 패배라. 어허. 이런 것을 시인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스스로. 예. 결국 이정희 이제는 이제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된 건데 오늘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전락시켰다. 자, 강민규 교수님, 저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웃을 수밖에 없다. 예. 네. 진보가 종북은 아니죠. 이때까지는 통진당이 진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 코스프레를 한 거죠. 어허. 실제로 통진당의 이때까지 언행을 보면 무슨 북한 노동당의 한국 지부 같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안에 검은색 옷이 몇 겹이 있었는가? 네. 그것을 헌재에서 오늘 이제 뭐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통진당의 연행이 사실 우리나라 남북 대치 상황 여기서 상식의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이 해산되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60% 이상이었죠. 그리고 통진당 자체의 지지율이 1.5%?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나올 때는 4.4%도 나오고 했습니다. 예. 네, 뭐 한때는 예. 그랬지만 지금 상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보면 이게 무슨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찻잔 속에 이렇게 스푼으로 설탕을 휘저어서 이렇게 녹인 정도? 저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 대표 같은 그 지도부들에 대해서 제가 뭐 한 말씀 드린다면 감히 예. 사실 이렇게 그 해산 결정이 나게 된 거는 지금 하여튼 그런 지도부의 잘못도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석기 의원이라든지 하여튼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당을 장악했다고 한다면 우선 당이 건져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를 했어야 됩니다. 예. 징계를 하든지 제명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건강한 정당으로 만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주사파 정당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해산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모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도하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한 번 더 확인한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최소한의 방어 기제는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 자신의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저는 제가 계속 방송을 할 때 지난 한 달 전부터 저는 8대1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딴 분들이 유심히 안 들어주셔서 이미
이미 맞췄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법제사법위원회로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있을 때 네. 청문회를 저분들 청문회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 9명에 대해서 다 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진보로 분류되던 이정미 재판관 주심 저기도 청문위원이었는데 저분은 진보가 아니다. 아, 보수적인 들어보니까, 직접 성향이다. 들어보니까. 네, 제가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강일원 재판관을 중도로 분류하시던데 저분도 법원 행정처의 기조실장을 오래 하셔서 저희가 많이 접촉을 했지만 저분도 보수다. 이런 성향의 이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김희수 재판관은 저는 모르겠다. 그분은 제가 아, 예. 청문회에 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럼 있어서 거의 예. 다 쪽집게로 맞췄네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아무도 유심히 안 들어주셔서 알겠습니다. 예. 예, 서운했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만 전 법조인으로서 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정말 부담이 컸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건 보수단체의 청원이 있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께 건의도 하고 국무회의에서 해서 이제 정부에서 해산 심판 청구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인용이 안 되었을 경우에 부담이 되게 컸을 텐데요. 네. 황교안 장관과 그 밑에 이제 ETF팀 정정식 검사장을 비롯한 ETF 팀원들은 공안 분야에 오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공안 분야에 있던 분들이 지난 한 몇 년간은 되게 서러움도 많이 당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한 진보 정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진보 정당이 아니라 북한과 사상을 같이 하는 그런 정당의 뿌리가 우리나라에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던 분들입니다. 저분들은. 예.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하자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뿌리를 뽑아놔야 이제 후손들에게도 이 부분은 물려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아니 뭐 물론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도 예,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통진당 예. 대표 사이의 싸움에서 이제 황교안 장관이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보면은 과거 이석기 의원이죠. 예. 이제는 전 의원인가요? 이 발언을 보면 도무지 이게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정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 용어들이 많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미제국주의는 뭐 기본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남북 외교가 아니라 이제 북남 외교라고 표현을 아, 쓰고, 그 표현도 앞뒤도 꼭 바꾸는군요. 예, 북남을 북한처럼. 바꾸고, 북한에서 그렇게 쓰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조선반도라고 하고, 아, 한반도라고 안 하고. 예, 조선반도라고 하고 또 북한에서 쓰는 뭐 무슨 결사 옹위니 보위니 뭐 이런 용어들을 이 1시간 반 동안 말입니다. 정말 그게 보통 몸에 익숙치 않으면은 상상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그런 북한 용어라든지 이런 주사파의 옛날 20년 전 용어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예. 이거는 아무리 진보적인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예. 손을 들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졌고 예. 결국은 그런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법무장관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런 냉정한 심판 국민의 결국 여론 예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결정 선고다.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강 교수님. 네. 이 결정이 나고 난 후에 이정희 대표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지금 분단 상태인 우리나라에서 안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정희 전 대표나 이석기 의원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들은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태극기를 인정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을 얻으시려면 지금 당장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나가시면 그 자격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애국가는 부르고 태극기는 인정을 해야만 어느 정도 이념과 성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너무 있겠네요. 당연한 것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논하실 수가 있나 그 생각이 드네요.